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 인근 지역인 부산 금정구 등도 방사능 안전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진구을 선거구에서도 중량감 있는 여야 후보들의 본선 진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산 진구을 선거구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수목원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수목원 건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산 진구을 선거구에는 예비후보 8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4명의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상호 예비후보, 부산시 정무보좌관을 지낸 이 예비후보는 시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얼굴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홍보합니다. 이 예비후보는 철도 지하화와 부전청과 동천복원, 교육발전 특구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쇠퇴하는 부산 진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의 도시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도시로 만들까라는 고민 선거입니다. 제가 반드시 품격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 국무총리 자문위원을 지낸 이현 예비후보,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예비후보 역시 시장을 돌며 민심을 듣고 자신의 정책을 알립니다. 이 예비후보는 철도정비창 부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와 경부선 지하화, 그리고 좋은 기업 유치를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예비후보 인사드립니다. 부산진구를 한국의 두바이로 천지 개벽 이루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노후가 보장되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부산진구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사회서비스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명미 예비후보,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인 김 예비후보는 거리 인사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유권자들을 만나 자신의 정책을 알립니다. 김 예비후보는 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케어센터 설립, 그리고 기본소득 확대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전문가입니다. 마을 자치 전문가입니다. 수백 번 마을을 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시민들의 아픔과 결핍을 해결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조영진 예비후보, 전 남부항공서비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조 예비후보 역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의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지역 현안으로 도심 교통문제 해결, 경부선 지하화, 그리고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꼽았습니다. 저는 백양선을 통행료 폐지 운동을 6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을 부산의 발전과 부산 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본선행 티켓을 향한 당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민주당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진 부산 진구을에 이현 후보가 단수 공천되면서 3명의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김명미, 조영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번 단수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선으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중앙당에 공동으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5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자와 경선자가 선정됐습니다. 단수 공천자는 서구 동구 지역구 최영욱, 부산 진구을 이현, 북강 서울 변성환, 해운대갑 홍순원 예비후보입니다. 금정구 지역구는
경선 지역구로 선정돼 김경지, 박인영 후보의 경선이 결정됐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수목원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시는 수목원 2단계 부진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체육시설을 조성해 2025년 10월 개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해운대 수목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환경단체에선 수목자원 보전과 관리가 주목적인 수목원의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에 들어선 해운대 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립수목원을 목표로 1단계 시설은 2011년 5월 임시 개방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4월 영도구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3 형사부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공장 대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도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시가 6일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걱정 없는 도시, 글로벌 취창업이 성공하는 도시, 외국인도 관광하기 편리한 도시 등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전략 방향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영어하기 편한 도시 홍보대사로 가수 김조환 씨가 위촉됐습니다. 부산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은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왔지만 인근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나 금정,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위험을 대비할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며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까지의 구간으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중심으로 해운대, 금정, 동래 연제 수영 전 지역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북구의 일부가 포함되고 인근 경남은 양산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1년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이 확대됐는데 안전을 위한 예산은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배분됐던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교부금을 원전 인근 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교부금 전체의 35%를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나머지 65%를 기장군이 가져가는데 부산시가 받는 교부금 중 20%를 앞으로 부산 9개 시군에 배분해 지역별로 약 8억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복지사업이나 방사능 방제, 방호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지자체들은 애매하다는 반응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광역 단위의 원전이 없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맹점이 존재하는 데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어 어디에 사용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이 합심해 구성한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이를 보완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과는 지원 예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우 아쉬운 사항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우리 협의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해운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다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2022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수혜자인 지자체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정 폐기물은 그 유해성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이 묻힌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은 물론이고 방치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양산 어국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점검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양산 어국의 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옹벽 곳곳에서 물이 흐르고 우수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수된 옹벽조차 사가 갈라진 틈마다 물이 새고 흙이 떨어집니다. 매립장 뒤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물이 새고 갈라진 건 기본, 옹벽이 뒤틀려 무려 10cm 넘게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는 없습니다. 매립장 문은 닫혔고 녹슨 안내판에 나온 업체도 전화번호도 실존하는 건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 폐기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에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돼도 빠른 대처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어곡에서 산 지가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데 지나가면 그냥 해상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위험한 폐기물 매립장인가 이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뒤에 또 노인 요양 시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안 좋죠.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모두 폐기물 언덕입니다. 축구장 4개 규모 부지 내에 매립량만 78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추정 깊이도 20여 미터로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된 매립장은 이후 업체가 20년간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부도를 맞으며 방치됐고 2019년에야 새 업체를 찾았습니다. 부도 업체가 낸 이행보증금으로 양산시와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관리해왔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입니다. 공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하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숲속에 있어 노출되지 않는 하천. 산업단지 빗물이 모이며 바닥은 이미 여러 색으로 변했고 퇴적물도 걸쭉하게 쌓여 있습니다. 버려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천에 물을 보시면 또 물도 여기 이 자리가 옛날에 다슬기가 있었고 가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다슬기가 어느 미생물이 하나 서식할 수 있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 물은 유산천과 양산천을 거쳐 부산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거를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저런 물들이 사실 양산천에 흘러가듯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 조성된 뒤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업체의 보고서에 양산시와 낙동강유역청은 시정명령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잇따르는 자연재해 속에 침출수 유출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 8일부터 12일까지 1,311편의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대비 21% 증가한 21만 8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국내선 581편, 국제선 730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다낭과 타이베이행 총 8편, 국내선 김포, 제주행 총 8편은 부정기편으로 추가됩니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4일 정오부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한 뒤 저녁 7시 30분쯤 거제시 이룸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